오늘의 사연입니다.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박 과장의 결혼식에 갔다가 돌싱녀와 만나고 있는 사연입니다. 박 과장을 끝으로 제 주위 사람들은 모두 결혼을 했고 총각은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결혼은 사치라던 녀석이 재수 씨를 만나고 3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박 과장의 결혼식은 신경 쓰기도 싫었고 신부 친구들이 예쁘다는 것에만 조금 관심이 갔습니다. 신부가 요즘 가짜 논문으로 시끌벅적한 여대를 졸업해서 여자친구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지루했지만 저의 목표는 신부 친구들이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친구들 사진 찍는다고 나오라 해서 예리한 눈빛으로 신부 친구들을 스캔하였습니다. 연예인처럼 예쁘지는 않지만 눈에 들어오는 여자들이 몇 명 있어서 피로연까지 기분 좋게 참석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온 것처럼 차 막히는 시내를 카퍼레이드하며 지겹게 쏘다녔습니다. 솔직히 신부가 예뻤으면 카퍼레이드를 할 수도 있지만 굿이 장군감 같은 신부를 손 흔들며 자랑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주인공들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녔다는데 요즘은 그 재미있는 것을 왜 안 하는지 아쉬웠습니다. 피로연의 입장에서 목표물인 신부 친구들과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온 여자 옆으로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박 과장의 고향 친구들은 커다란 명태로 발바닥을 연신 두드리고 신부는 옆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명태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닌데 신랑 발바닥만 두드리면 양주가 나오고 신부는 계속 안영미보다 더 진한 춤을 추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교 친구들이 나와서 달걀을 속옷 안에 집어넣고 신부에게 입만 사용해서 꺼내라고 했습니다. 신부는 달걀을 꺼내느라 신랑의 양쪽 다리를 잡았고 입술을 내민 얼굴은 아래쪽을 문질러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입술을 내밀던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그녀도 신부처럼 입술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으로 그녀에게 술을 권하였습니다. 신부를 따라하다가 창피했는지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건배를 하였습니다. 신부는 무릎까지 꿇고 노력했지만 달걀을 꺼내지 못하고 속옷 안에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난감해하는 신부의 모습은 모든 친구들이 배꼽 빠지도록 웃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신부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러가며 좋아해줘서 피로연 분위기가 한층 더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녀가 박수를 치고 테이블까지 두르려가며 웃는 모습은 저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 때문에 그녀를 향하는 저의 마음이 하트로 가득했습니다. 신부는 벌칙으로 춤추며 노래를 하고 신랑은 피로연이 끝날 때까지 깨져버린 달걀을 씻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친구들은 다른 게임을 성공하면 옷을 갈아입게 해준다며 귤과 바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나나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는 귤을 끼운 뒤에 줄을 만들어 신랑 허리에 묶었습니다. 신부가 손을 대지 않고 입으로 바나나를 까먹어야 성공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여자친구들이 신부가 바나나 까먹는 모양을 따라하며 입술들을 움직이는데 그 모습들이 너무 웃겼고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또다시 술을 권하며 신부 대신 직접 해주라고 농담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하면 깨물어 먹을 거라며 저의 농담을 받아주고 건배를 하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연락해도 되냐며 그녀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그녀가 웃으면서 자기는 유부녀인데 그래도 괜찮냐며 술이나 마시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유부녀라는 말에 저는 민망해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술만 마셨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화기애애하게 즐겁게 놀고 피로연을 마쳤습니다. 주인공들은 공항으로 출발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2차로 나이트를 갔습니다. 저는 신랑 이외엔 아는 사람도 없고 목적도 없어져서 그냥 집으로 가려는데 유부녀라는 그녀가 저를 잡았습니다. 그녀도 제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나이트 가서 자기랑 놀자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부녀라는 건 농담이고 돌싱이니까 부담 안 가져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찬밥 뜨거운 밥 가릴 것 없는 처지의 유부녀가 아니라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진아는 택시를 잡아 나이트에 갔고 그녀와 브루스를 추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더 어려 보였고 전혀 돌싱녀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올 정도로 몸매도 균형 있어 보이고 성격도 밝아 보여서 그녀가 더욱 맘에 들었습니다. 여자는 분위기에 취한다더니 어두워진 조명과 끈끈한 음악이 흘러나오자 저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입맞춤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녀가 어깨에서 얼굴을 떼어낼 때 입을 살짝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입을 맞추며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다른 친구들 모르게 나이트를 빠져나와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술도 많이 마시고 분위기에 취해서 호텔까지 와서 사랑을 하였지만 서로의 직업이나 나이도 모르고 심지어는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성우였고 사는 곳은 저의 집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집이 가깝다 보니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러 다니며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신혼 재미에 푹 빠진 박 과장이 집들이 한다고 해서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해서 혼자 출발했습니다. 신혼집에는 피로연 때 짓궂게 굴었던 친구들과 신부 친구도 몇 명 보였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누군가 그녀에 대해서 말을 꺼냈고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트에서 놀던 그녀가 말도 없이 남자와 밖으로 나가는 걸 목격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혼도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그녀가 바람 피우다 걸려서 위자료도 못 받고 헤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많이 놀란 건 그녀가 바람 피우던 남자와 조만간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심심풀이 땅콩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는 일단 모른 채 하며 계속 만나기로 마음먹고 퇴근하면 집으로 오라며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오자마자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토네이도처럼 강력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자리는 부서진 잔에만 남아있는 것처럼 그녀에 대한 저의 뜨거웠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말을 하기 전까지 모른 채 하며 계속 만날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해하며 내일 야외로 놀러가자고 하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 저에게는 말을 못하는 그녀가 미웠지만 모른 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싫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자라면 물불 안 가리고 만나는 그녀와의 사연이었습니다. 저의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